민증 나오는 어른이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되게 취업 정도는 해야 요즘 결혼은 이제 선택이니까 애가 대학 졸업하고 뭐 아니면 대학 안 가더라도 자기 돈벌이 시작하고 독립해서 살 수 있으면 그때 취업이야. 그때서 어른이야. 그럼 아마 우리나라 통계로는 31세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독립이라고 생각, 심리적 어른은. 그러면 결국 청소년기는 12살에 시작해서 30세까지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무시무시한 긴 시간이에요. 1318이 아니에요. 대학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넓은 시간이 있는데, 즉 몸의 성장은 빨라졌고요. 정서적 발달이나 심리적 발달을 해서 요구하는 건 많아졌고요. 근데 뇌의 발달은 그렇지가 않은 게 여자애가 조금 더 빠르고요. 왼쪽으로 보면 여자애가 조금 더 빠르고 남자가 조금 더 느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까지는 여자애들이 훨씬 성숙하고요. 남자애들이 훨씬 덜 되고 덜 떨어진 애들이고, 그러다 조금 대학생 때 18, 19살쯤 만나면 그래도 고만고만 비등비등한 면들을 보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결국은 맨 밑에 있는 것이 뇌의 발달이고 위가 파란색이 이제 신체적 발달, 신체적 발달이라고 하면 뇌의 발달이 대략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죄송합니다. 25살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 발달로 철이 덜 들어서 그래라는 심리적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뇌의 발달을 지금 MRI가 발달한 피펫 백질의 두께를 쭉 보는 연구를 해보니까 키는 18살에 끝나지만 뇌가 실제로 발달 25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한 20살, 21살짜리 천방지축이고 남자애들이 군대 좀 갔다 오면 그때 좀 철들고 엄마가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게 실은 한 20대 중반까지 간다는. 자, 그럼 이제 우리 라일리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2차 성징이 갑자기 확 옵니다. 어느 날. 왜냐면 초경이 그날 시작하고 갑자기 내가 목소리 걸걸해지고 갑자기 버딩 하듯이 딱 버튼 눌러듯이 온다는 게 잘 그려진 얘기거든요. 근데 대개 요 영화는 다음 날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되는데, 그때 뇌는 아직 덜 자랐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의 심장 엔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래요. 그냥 나는 아직 모닝이에요. 자동차를 경차인데 소나타 엔진이 퍽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딱 밟았는데 브레이크나 뭐 조향장치, 안전장치는 그냥 모닝이에요. 차 막 나가겠죠. 그러니까 애는 살짝 밟았다고 생각하는 차가 갑자기 빵 하고 급발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막 소리 지르는. 자기도 놀라요. 그래서 엄마 나 좀 제발 가만히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뭐 하는 애 아무도 없지만 제발 나 좀 가만히 둬라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건데, 얘는 소리를 지르는 거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자기도 놀라고 어찌할 걸 모르겠고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오는 게 뇌에서 이런 변화가 옵니다. 즉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게 일어나서 뇌 세포의 숫자는 줄어들고 수초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전선으로 치면 전선에 이 구리선이 껍데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껍데기가 생기면 빨라지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자잘한 애들을 다 버려요. 처음에는 있으면 최대한 많으면 좋으니까 많이 만들다가 서울에 부산 갈 때 어떻게 하지? 일단 남쪽 가고 보지 이러던 애가 KTX 아니면 비행기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즉 그렇게 되면서 뇌의 효율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얻게 되는 게 미래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고 추상적 생각을 하게 돼요. 즉 그게 바로 라일리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커다란 시뮬레이션 룸 있죠. 불안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나쁜 그림들을 쫙 미래에 대해서 그리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 기쁘고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머릿속에서 옛날에는 그냥 즉흥적인 생각만 하던 애가 점점 많은,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꿍꿍이가 많아지는 거고, 좋게 말하면 걱정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생각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 또 한편으로는 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아이는 이렇게 젊은 어린 초등학생 정도 아이한테 너의 미래는 뭐니 물어보면 되게 뭐 콧짓말 합니다.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진짜 마음속의 미래는 오늘 오후에 방과 후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정도예요. 그게 그 아이의 실제 미래예요. 길어야 일주일. 근데 실제로 진짜 먼 미래, 그러니까 라일리가 이제 고등학교 학기팀에 들어가야지, 좋은 팀에 들어갈 거야.
같은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이 시기에 갖게 되는 문제. 즉 좋은 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게 디스크레펀시가 있어서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좌충우돌하게 되는 게 한 12살, 13살부터 시작해서 한 15, 16살까지 쭉 가게 되는 청소년에게 특징적인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픽사 영화 좋아하시죠? 픽사 영화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픽사는 자기네 회사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고 얘기 안 하고 말할 때는 뭐 대외적으로는 그냥 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고 써 있지만은 스토리텔링 회사라고 늘 얘기를 해요. 픽사의 CEO들은 그만큼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굉장히 가장 부드러운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매력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캐릭터를 다 부여했잖아요. 그 전에 소울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작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했었던 엘리멘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사 원소에다가 캐릭터를 부여하고 만들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집에다가 풍선을 띄워서 뭐 파라다이스 폭포를 간다라든지 뭐 쥐가 요리를 한다라든지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흥미로우니까 사람들이 확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모든 픽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은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그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드라마, 뭐 영화, 모든 소설, 모든 이야기들이 그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쁨이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면서 불안해를 맞닥뜨리면서 1편에서는 슬픔이 맞닥뜨리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그랬고, 지금은 불안해를 만나서 균형을 잃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결함이 있는 사람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는 이제 불안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모험을 떠나게 되죠. 여기 있는 기본 처음에 5가지 감정들이 모험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죠. 불안해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도 나랑 같은 모든 것들이 나의 한 사람과 같은 감정이구나 느끼게 되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아주 픽사의 어떤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너무나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친구들이 중요하잖아요. 라일리한테는 또 친구들이 또 다른 학교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애가 좀 많이 불안해지고 시작하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아이들은 라일리를 부터해서 이렇게 친구의 목숨을 걸게 될까요? 참 친구 불구덩이까지 가는 게 이 나이고, 실은 생각해보면 이때 친구가 계속 평생 친구가 되는데요. 다시 좀 그림을 좀 보면 아까 제가 저게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태어날 때는 뇌 속에 저 정도의 시냅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7살 때 꽉 차죠. 돌이요. 엄청 많이 만들다가 사춘기가 오면 돌이 약간 성겨집니다. 쓸모없는 애들 가지치기 하는,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면서 머릿속이 좀 정갈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야, 해리포터가 무슨 얘기니? 그럼 얘들이 초등학교 2학년은 첫 장면부터 그냥 줄줄줄 얘기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아빠 엄마를 죽인 볼드모트라는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가서 수련하면서 싸워나가는 얘기예요.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면 되게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생각은 많은데 정리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미친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빛이 이상해요. 라일리도 그랬죠. 갑자기 얘가 눈빛이 확 하면서 확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가서 이거 좀 잘못됐는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때 내가 참을지 아니면 가서 얘기할지 고민하다가 그때 60대 40으로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갑니다. 즉 밸런싱이라는 관점에서 2가지를 모두 의식하에 두고 있는데, 이게 왼쪽에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심리적으로 볼 때 사춘기 발달 그 과정 때는 앞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맨 앞에 미치다가 앞에 나오는 거고, 하이드가 나오거나 지킬 박사가 나오거나 하이드가 나오거나 아니 헐크가 나오는 거고요. 그 헐크가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브루스 배너 박사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길이 뛸 때마다 눈빛도 이상하고 무섭고 화가 나지만 30분 있다가 애가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는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바구니해야지 하면서 돼지고기 먹고 있으면 갑자기 애가 와서 엄마 안으면서 엄마 오늘 저녁 돼지고기야? 얼굴 신난다 이래요. 얘가 얘 뭐지?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엄마 나도 왜 그랬나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 전반적으로 발달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친구와 집단이 중요해지는 건 그 다음으로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내 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엄마, 아빠, 선생님이 주는 걸 정답이라고만 여겼는데 나의 정답이라는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나의 정답이 중요해지는데 내 걸 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부정부터 하고 갑니다.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건 아니야가 돼요. 청개구리가 됩니다. 너 이 학원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싫어부터 얘기하고 가요. 마치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제가 만들어준 거 다 나쁜 거라고 생각했듯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누구 걸 가져오지? 그럼 제일 믿을 만한 건 나랑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는 내 친구와 함께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룰, 친구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게 더 중요해져. 나는 빈 껍데기가 됐으니까. 이게 그래서 친구가 중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제가 우리나라 애들, 외국 애들보다 특히 우리나라 애들을 이렇게 보면 청소년기의 친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평생 가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거 넘어가고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해서 지금 되게 친구 관련된 영화는 다 청소년기에 일어났던 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그때의 강렬했던 경험들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고 위험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같이 해본다라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개념은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친구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규칙이라고 여기는 걸 어기는데 충분히 납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아이랑 중학생 아이한테 여기 롯데월드에 스케이트를 타러 간다고 해서 태워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철역까지. 근데 갑자기 딱 보더니 아빠 헬멧 가져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가져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거기서 빌릴 수 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했으니까 그게 더 맞대요. 아빠는 모른다. 바닥바닥 우기다가 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검색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친구들이 자기 놀리려고 마치 군대 올 때 총 가져와 총 사와야 돼 같은 이제 그런 장난인데 아빠 말보다는 친구 말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애들한테 그런 놀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민망할 뿐만 아니라 아빠가 맞았다는 것 자체에 더 화가 나. 그래서 더 나랑 얘기 안 하게 돼.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을 가졌죠. 제가 그럼 헬멧을 가지고 가게 둘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친구가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 더 큰 친구들한테 가고 싶었던 거죠. 얘는 이 세 명의 친구.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왜 세 명의 친구일까?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세 명이 다닙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도 그렇고요. 해리포터도 세 명이고 스타워즈도 세 명이고요. 겁나게 셋이 몰려다니 여기도 세 명이에요. 근데 그 전 단계 초딩, 중딩, 초반 8명, 5시, 8일로 다닙니다. 학교에서는 되게 파워레인저가 5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보다 조금 더 많아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 보면요 6에서 7 정도의 무리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3무리 정도가 있고 거기에 끼지 못한 정말 인비저블한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제일 불쌍한 애들이고요. 얘네들끼리 모여서 밥을 따로 먹고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한 3명 정도 그룹으로 바뀝니다. 더 친하고 깊은 관계를 갖게 돼요. 그게 해리포터와 여기에 라일리의 친구들이죠. 근데 이때 라일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은 거죠. 이제 거기에 그 더 큰 팩에 소유 들어가면서 어떤 더 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걸 통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욕망 안에 들어가는 걸 통해 내가 강해지고 싶다는 걸 경험하고 싶어지죠. 그런 대표적인 게 뭐 히틀러 유겐트라든지 홍위병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고등학교 때 어떤 무리에 들어가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얘는 좋은 방향 스포츠 팀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때 너 저녁에 피자 먹으러 올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머리 이렇게 물들이는 거 할래? 이게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너는 우리 팀이니 아니니?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었다 내지는 너는 우리 편이다라는 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의례 같은 것들을 하는 걸 통해 네가 10대가 아니라 어른이 됐어라는, 너는 우리 팀이야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번지 점프도 그런 거거든요. 처음 생긴 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게 이 시기에 얘는 굉장한 딜레마와 갈등 속에 있게 됐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이제 친구 얘기 말씀하셔서 이제 생각나는 게 픽사의 다른 시리즈랑 약간 좀 떠오르게 되는 게 이제 토이스토리랑 인사이드 아웃 2랑 약간 비슷해요. 이게 둘 다 탈출의 모티브거든요. 토이스토리 1에서도 그 장난감들 옆집에 있는 그 소년한테 탈출하는 이야기였고, 2편에서는 광고 할아버지한테 탈출하는 이야기였고, 3편에서는 타가소의 라쏘한테 탈출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여기서도 불안이가 애들 가둬놓잖아요, 아주. 그죠? 가둬놓고 봉인해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좀 멀리 보내진 거에서 그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닮았고, 근데 장난감의 공포라는 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쁨이 같은 경우에도 불안이한테 내 자리가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측면에서 둘이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좀 불안이를 빌런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불안이라든지 뭐 두려움, 권태, 냉소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쁜 증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정신과에서 기뻤던 거는 불안이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 쟤도 사실 라일리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안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 생각하면 지내지만 실은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실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자 말씀드려요. 약간 염려와 걱정으로 나눠보자. 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몇 시에 떠나면 내가 여기 도착하지? 살짝 염려하는 건데 과하면 걱정이라고 말하고, 살짝 제가 여러분들하고 긴장하는 건 적당한데 딱 넘어가서 너무 입이 바짝바짝 타면서 아무 말도 못하면 그건 좀 불안이라고 말하고, 그거는 물이 한 80도일 때랑 100도로 끓을 때 차이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누구에게나 불안은 필요한 거죠. 약간의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생기는 게 낯설어서 얘는 라일리 너무 싫을 수도 있고,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불안이 좀 없으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제 라일리는 적당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 약간 내가 불안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 그런 내가 좋아 정도로, 그래서 되게 건강한 애가 되는 건데요. 실은 우리 인생에서는 이 영화 얘는 3일 캠프 안에 저런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우리도 아직도 여전히 불안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고, 하지만 하나의 계기는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나쁜 감정은 없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3일 캠프 나와서 말씀이지만 이제 서양의 부모와 한국의 부모가 약간 좀 다른 지점이 박사님께서 책에 쓰셨습니다만은, 서양은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키우려는 반에 이제 한국 부모들은 자아의 확장판으로 대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캠프를 보내면서 부모와는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알아서 그 무리에서 어떻게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지에만 집중한다는 점, 네,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청소년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한 2명 입원해 있고요. 애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입원해 있고 또 좋아졌는가 하면 나빠지고 그렇게 가는데, 제일 저한테 처음 오신 어머니들한테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감기 같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장 과정이라고 봅시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럴 때 크게 다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봅시다. 되게 불안하지만 지켜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항공모함이라 작은 배를 끌고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나아갈 길을 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되 크게 다칠 일이 없게 바라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되 부모는 그러면서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두려움으로 그러다 더 다치면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되거든요. 자전거를 두 바퀴 자전거를 타려면 넘어져 보고, 수영을 하려면 물 좀 먹어봐야 되지만 옆에서 보다가 다치면 고쳐줘야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결국은
마침내 드디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갖고 좀 버티는 보는 마음이 막 흔들흔들한 사춘기 아이들을 보는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책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지나치게 아이들의 삶에 간섭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국의 학자가 동화 속 마녀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춘기 자녀들을 간섭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온다는 연구자들의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good enough mother가 가장 좋은 엄마다. 적당히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키우는 부모가 good enough mother가 좋은 엄마다. 뭐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모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라일리의 엄마의 머릿속에 주 조종가는 슬픔이가 쥐고 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라일리 아빠의 그 주 조종가는 그 버럭이가 잡고 있어요. 거기서는 분노가 저기 불안이가 아까 올라오려고 그러면 불안이를 약간 타박 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불안이 이렇게 그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 부모의 그 감정들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엄마는 딸이 보이는 거 있죠. 엄마는 아들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나는 아들이 좀 보이고요. 딸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사춘기를 경험했던 걸 딱 보면서 아 이게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앞으로 갈 길들 아이가 겪어 나갈 것들이 보이는 그 슬픔 아니었을까 싶고 아빠는 아몰랑 같은 약간 느낌 아빠의 무관심의 세계로 가야 될 텐가 이제 미국 아빠지만 뭐 버럭보다는 조금 약간 그래서 지금 이해 안 가서 생기는 뭐지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거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유, 네, 너무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요. 혹시 저 선생님께 질문 첫 번째 분부터. 아이랑 같이 하는데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담임 선생님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되게 많이 시키시고 그걸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조금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잘 아이가 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지금 얘기는 이제 뭐냐면 6학년 아이인데 담임 선생님 꼼꼼하고 되게 많이 시키시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인데 아이는 좀 버겁고 힘들어요. 할 때 어떻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담임은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 만나보는 게 참 좋다. 되게 방임형인 선생님도 만나고 정년 1년 남기 선생님도 만나고 초임인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고 보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다 만나보니 얼마나 좋은가. 그에 비해서 아빠나 엄마는 회사에서 정말 5년 동안 정말 개꼼꼼히 상사를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과 5년 동안 나 혼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거기 선생님 1년이면 바뀐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중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봤다는 경험을 갖고 다음번 선생님 만날 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나보는 거죠. 그리고 못하겠으면 엄마한테 선생님을 전화해달라고 하는 것보단 선생님 저는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한번 말을 해보자. 직접 말을 할 수 없다면 뭘 써서라도 드리고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를 공부하는 것도 되던 안 되던 이게 왜 안 되면 안 됐다라는 게 내 인생의 좌절도 아니고요. 우리는 끝없이 앞으로 거절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회적 부분들을 그나마 환대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 학교라는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알바하거나 이럴 때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해봤는데 안 되는 그럴 수도 있지. 거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라는 경험도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학교 안에서 해보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하실 때 좀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쪽 뒷분 먼저 손 드신 것 같은데.
엄마랑 다른가 봐요. 아니 너무 궁금해서 아 예. 우리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겁니다. 조용한 아이가 있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 어떻게 말하냐면 생각하고 말을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잘못 말할까 봐 말을 안 하는 아이랑 말하면서 생각하는 아이 둘로 갈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독서를 좋아하는 예. 건데 그래- 거기 안에서는 열심히 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애들은 조금 더 이쪽으로 목도다 주고요. 이쪽 애들 두려워하는 건 자기가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 말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니까 너 이렇게 말하는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라는 걸 그냥 알려주면 되고 강압할 필요 없고요. 조금 그럼 그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서 너무 말만 많은 애들 있죠. 막 정말 맥락 없이 그냥 말부터 막 내뱉는 애들은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자 우리. 너 오늘 저녁 먹으면서 할 말 세 마디 다 했어. 그만해. 오늘 집 밥 먹을 때 할 말 다 했어. 한 둘째가 그래요. 예, 그럼 각자가 가진 기질들이거든요. 되게 좋은. 근데 그 부분을 잘못 내 기준, 엄마의 기준 내지 아빠의 기준으로 보면 이쪽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보게 되는 좀 반대쪽으로 보게 되니까 좀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 좀 해봐. 오늘 예.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말 하나 말 안 하다부터 하시면 되고 그럼 애가 또 예, 조용조용 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한 분 더 계셨죠? 예, 예. 저는 선생님께 아이가 사춘기여서 내뱉는 말이 저는 부모인 제가 상처가 돼서 올 때가 맞아요, 많아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술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치유하시면 어떤 해결책? 아, 네. 그게 아니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말다툼이나 약간의 갈등이 있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엄마가 반박할 수 없는 급소를 때리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TV 보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떨 땐 반박할 수 없는 얘기일 때도 있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럴 수가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애는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절대 약자예요. 아이가 뭐 다 자라서 175에 90kg짜리가 나간 아이라 하더라도 얘는 아직 그래 6개월짜리 리트리버거든요. 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그냥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애가 지금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 뭔가 애가 감정적으로 치받친 게 있나 보다라고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생각해 보는 거. 두 번째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똑같이 나도 대응해야지. 를 안 해야 되는 거. 그럼 이제 그게 서로 에스컬레이팅이 되니까 세 번째 정말로 얘가 나를 부시거나 내가 나의 급소를 때려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전면전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마치 저는 그 어떤 아까 이 인사이드 하우스 1편에 나온 그 앵거 같은 화가 난다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그만 마티스 같은 강아지 동네 산책로에 있는데 우리가 아 귀여워 하고 만지려고 하면 막 짖잖아요. 그거 얘는 최선을 다해 짖고 있는 거야. 오지 말라고. 나를 싸워서 물겠다는 건 아니죠. 건드리지 마 라는 거를 부모가 어디를 아파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리를 두고 보시면서 약간 거리감을 갖고 봐야지 이게 눈빛이랑 공격성 때문에 지금 동네에서 나랑 미친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럼 내가 내 편도 간에 반응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서로 감정이 남는 문제가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이제 조금 애가 아까 말한 앞뒤에서 다시 배너 박사로 돌아온 좀 맨정신이 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때 막 애가 막 공격할 때 하면 감정과 감정의 싸움만 되니까 조금 지나서 애가 좀 풀이 죽고 조용해지고 흥얼흥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너 아까 왜 그랬니? 아니야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참 속상했다 정도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길게 막 잘못했다고 말해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죠. 엄마가 그러니까 너 이래야 된다가까지는 아니래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속상했다 정도의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애가 흥분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가 좀 안정된 다시 눈빛이 좀 원래 내 아이로 왔을 때 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다음 분요. 예, 여기 앞에. 예.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아가 생성되면서 어렸을 때는 굿펄슨을 그거요.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점점 성숙이 지나면서
되게 복합적인 게 나중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쁜 감정도 있고 아니면 되게 복합적인 감정인데 아빠도 그렇고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애들 착하게 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점에는 주변에 내 애만 착하다고 해가지고 착한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 두 명 갖다 보니까 어떤 집은 제가 느낄 때는 아이들한테 셀피시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모로서 애들이 클 때 어떻게 하는 게 부모로서 좋은 자세인지 한번 아 예.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I'm a kind people, 난 좋은 사람. 이런데 I'm not good enough가 나오게 되면서 막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I'm not good enough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실 동기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신 그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잘못돼도 돼가는 것까지 가니까 문제인데 그걸 안 해본 애보다는 저는 해본 애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취팅도 좀 해보는 거고 남의 물건도 가끔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런 욕망을 가져본 사람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저는 저렇게 만난 애들 문자가 되니까 저한테 오게 되는데 남자 한 중3, 고1짜리에 오면 물어보는 게 문자 꾸신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한 번 꾸셨는데요. 정상이에요라고 얘기드립니다. 그 정도 뭐. 근데 애가 핸드폰을 모니터에 던져서 둘 다 박살났어. 이건 좀 문제라고 봐요. 그건 자기의 소중한 걸 부실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베개나 헝거 베개를 주먹으로 쳤어요. 베개를 벽에 던졌어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정,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all or nothing의 세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라일리가 점점 복합적인 사람이 되듯이 됐을 때 되게 헷갈리는 나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 빌런이야? 히어로야? 근데 그 빌런이기도 하고 이지도 않고 히어로도 아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도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라인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때 부모는 이런 거 같습니다. 그때 부모가 해주는 건 얘가 막 헤매고 다닐 때 울타리가 돼주는 거. 전 만약에 다 자란 나무는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한 줄 다 자라서 더 어떻게 할 게 없어 같이 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청소년기는 자라는 힘이 있어요. 대신 그 가지만 살짝 쳐주고 비료 잘 주고 쭉 잘 나가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 힘을 믿어주는 거. 그리고 그냥 딱 한 마디 그냥 항상 드리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학군에 좋은 동네 좋은 학교에 집어넣었어. 근데 이상한 애를 만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 이렇게 너무 나랑 안 맞는 담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내가 이제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운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그 운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걸 통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배움과 성장의 코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즉 후회는 뒤돌아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반성은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웠나? 라고 이해하는 건데 애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는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이게 뭐였을까를 이해하는 거. 애가 7명씩 낳던 우리 전 세대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애는 훨씬 수월하게 키웠지만 애가 많아야 둘인 그리고 성이 다르면 매번 새로운 일이거든요. 참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되기란 끝없이 놓아주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 하고 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이런. 책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예, 한 분 더. 예, 앞에 분. 예.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저희가 딱저 예. 아빠는 버럭이가 묻어있고 엄마는 엔자이였어요. 딸은 이제 초 4학년인데 그때 청소년기가 시작된 기쁨이가 묻어있던 딱 저 집안인데 사실 저기는 3일 동안의 그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아니잖아요. 30분 안에 저 모든 감정이 한번 지나가는 상황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엄마는 갱년기도 조금 묶어갖고 또 거기다가 여자는 생리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복이 있다. 아빠는 또 갱년기, 딸은 통풍기. 저게 뭐가 더 뭉쳐져. 그래서 사실 저런 감정들이 소용돌이 칠 때 사실 좀 시간을 갖자면 한번 샥 터졌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이게 정말 해결하지 않고 약간 진정기를 갖고 그 다음에 하자는 게 사실 저도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진정시키는 어떤 키나 아니면 그동안의 노하우가 예. 있을까요? 맞죠. 그 아는 거랑 내가 당하는 것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 초두에 제 아이한테 당한 게 아직까지 여기 와서 얘기할 정도로 막 가슴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계속 복수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얘기하는 콜링 다운 하는 거, 네. 그다음 디스턴스,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분 한 분이 이제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애가 5살 남자예요. 좀 늦게 끝나는 6시 반, 7시쯤 퇴근해서 막 1시간쯤 차를 몰고 집에 옵니다. 집 앞에 와서 차고를 대고 막 너무 배고프죠? 올라오면 애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막 아빠 놀아. 그때부터 너무 기다렸으니까. 근데 아빠는 너무 배고프고 지친 상태야. 또 화를 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빠는 9시에 들어올까요? 그러긴 싫어. 그러니까 이런 류의 딜레마들이 살다 보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차에서라도 10분 정도 앉아있다 가라. 잠깐 쿨링 다운하고 그 다음에 아니 뭐라도 음료 하나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너 당신 당뇨 안 걸린다. 저혈당이고 피곤한 채 들어가면 사람한테 여유가 안 생긴다. 되게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텐션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약간 내가 지쳐 있거나 피곤하거나 예민하다 싶을 때는 조금 텀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해도 우리가 좀 좋겠다. 그래서 되게 우리 여행 가서 한 방에서 3박 4일 있다 보면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 유사한 면들이라서요. 살면서 이 시간이 결국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5분 이제 질문을 다 받았고 인사이드 아웃 2GB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사님께서 끝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나와 경청해 감사하고요. 인사이드 아웃 재밌으니까 아직 못 본 분들 다들 더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박사님과 스페셜 GB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한 번 더 예정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죠. 저쪽에 계신데 이제 여기 밖에서 해야 되니까 나가서 준비를 돼. 네, 극장 비워야 돼서 테일 퇴출로